안녕하세요. ABA 놀이터입니다. 이번 파트는 정적 강화입니다. 정적 강화는 ABA, 우리 응용행동 분석에서 가장 비중 있고 널리 쓰이는 행동의 원리이자 중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적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아요. 네, 좋은 결과를 또 얻었어요. 반응이나 피드백을.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더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정적 강화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세운 사람은 이론을 세운 사람은 바로 스키너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스키너 상자인데요. 스키너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실험용 생쥐를 이 스키너 상자 안에 넣습니다. 생쥐가 왔다 갔다 하다 우연히 레버를 누르게 되죠. 그랬더니 조그만한 먹이가 또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쥐는 그걸 받아먹죠. 그래서 그러한 우연한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생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은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먹이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원리를 습득하는 것은 생쥐마다 어떤 생쥐는 몇 분 만에, 또 어떤 생쥐는 몇 초 만에 금방 습득을 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생쥐의 행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쥐들이 공통적으로 먹이가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 강화를 통해서 행동이 학습된 것이라고 스키너는 실험을 하였고 검증을 하였고 이론 체계를 수립해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발견된 행동의 원리를 이제 사람에게 더 이롭게 심층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용 행동 분석이죠. 네, 응용을 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들이 토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이 그래프는 자바 창간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자바는 ABA 저널인데요. 창간호에 실렸다는 것은 바로 ABA 그 학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기초선, 그리고 중대, 반전, 또 중대, 그리고 추후 확인 이렇게 절차를 따르고요. 먼저 대상은 수업 방해 행동이 굉장히 심한 초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에서 연구자가 이제 학교에 가서 관찰을 하는데 이 로비라는 학생은 과제 외의 행동, 방해 행동이 굉장히 심했고 수업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그 로비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니 보통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 행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차단을 하고 제지를 해서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해 행동이 했을 때만 사회적 관심이 제공되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이 측정을 되고 난 이후에 중대 방법을 정하고 이 관찰자가 연구자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실제 기초선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줘서 아동이 이렇게 과제 참여 행동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제 참여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때, 즉 방해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는지도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죠. 중재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참여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 칭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고 칭찬하고 스킨십 해주고. 네, 그런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특정 학생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색종이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교실 뒤편에서 이 로비의 행동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교사는 학급 전체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연구자가 색종이를 들어요. 언제 들죠? 바로 로비가 수업 참여 행동을 했을 때 색종이를 듭니다. 그러면 그 교사는 그 색종이를 보고 아, 루비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딱 신호를 통해서 알고 이제 로비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가서 어깨를 두들기든지 관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reinforcement 1 구간에서 보시면 로비의 행동이 과제 참여 행동이 굉장히 올라갔죠. 네,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연구잖아요. 연구라는 것은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재로 인한 그 행동의 증가인지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인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재를 뺍니다. 다시 기초성과 같이 이제 선생님이 아동이 과제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제지하는 식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과제 참여 행동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리버설, 여기 반전 단계죠. 그래서 다시 과제 참여 행동이 나왔을 때 교사가 관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유지가 되고요. 유지가 된 다음에는 따로 어떤 그런 뭐 색종이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도 아동의 과제 참여 행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에 의해서 아동의 과제 참여 행동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그 강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네, 정적 강화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의 강화가 뒤따르면 그 미래의 행동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스키너 박스에서 쥐가 레버를 눌렀어요.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강화로 먹이가 또르르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에 먹이, 음식물이 강화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면 쥐는 계속해서 그 레버를 누르겠죠. 그래서 쥐의 미래의 행동 발생의 빈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정적 강화의 정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정적 강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반응과 행동과 결과, 강화 사이에 지연이 얼마나 되는지. 네, 너무 많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강화가 또 강화력이 떨어지면서 미래의 행동에 주는 영향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이 발생했을 때 자극 조건이 어떠했는지, 네, 그리고 결과와 관련한 최근의 동기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네, 그래서 그냥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음식에 대한 동기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화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발생 빈도 증가하는 데 영향을 좀 적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연, 자극 조건, 동기의 강도 를 고려해서 했을 때 이제 효과적인 정적 강화를 조작하고 또 우리가 교육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있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강화가 결과가 따랐을 때 미래의 그 반응, 행동에 대한 발생 빈도가 증가된다. 이러한 정적 강화의 본질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강화의 효과를 조작하고 정의하기. 우리가 정적 강화의 원리를 잘 파악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요소들을 잘 조작을 하면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적 강화는 미래의 행동 발생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네,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는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씩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하는 네, 그러한 중재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적 강화 제시의 중요성.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효과적인 강화의 3요소 고려해야 될 부분에도 나와 있었는데 행동을 발생을 하고 강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최대 30초였어요.
네, 30초였고, 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은 보면 자연적 상황이다 하면서도 한 10초 이내에 강화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5초 이내에 강화를 제공해라. 이렇게 즉각적 강화 제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는 순환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강화는 반응과 강화가 기능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하나로 동일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동일시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나오게끔 우리가 다시 세팅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화는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 아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한다. 이거는 원인과 결과이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밥을 많이 먹는 거나 이거나 그것을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강화는 만약에 손을 들었을 때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손드는 행동을 점점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수업 시간에. 이러면 이제 발표하는 권한을 주던 것을 조금 소거를 시켜준다든지 적게 주는 식으로 무관심을 한다든지 해서 너무 많이 적절한 수준을 지나치는 너무 많이 드는 행동들을 조금 감소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강화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순환적 개념, 시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화는 선행 자극 조건을 연관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R 강화, 그러니까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로 이렇게 뒤따르는 것은 이 요인이잖아요. 네,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강화는 선행 자극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SD라고 우리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행 자극 조건을 연관을 시키면 원래 행동하고 강화 이 요인에서 이제 변별 자극, 행동 강화 3요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전문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정수기에 컵을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르르 나와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컵을 정수기에 올려놓았더니 물이 나온다. 이것은 이 요인이죠. 네, 이 요인인데 여기에 선행 자극 조건을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파란 버튼이죠. 네, 요즘에 이건 좀 이런 건 나오진 않는데 예, 좀 옛날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그 레버가 있는 그 정수기를 누르면 그 위에 컵을 올려놓으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3요인으로 정적 강화의 강화가 선행 자극 조건을 연관시킨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